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주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해설 강의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20번 마지막 문제고요. 실제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18번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이제 처음 출제된 문제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으로 평가했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었지만 읽어보니까 비문학 독해처럼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해 보시면요. 자,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딜레마라는 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라는 거죠. 그 더러운 손이 뭘까? 그럼 깨끗한 손도 있을 건데 이 더러운 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이 공무원이든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내 생각과는 다른 거죠. 이런 거와 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수많은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 공무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이 내 생각, 내 윤리관과는 다르단 말이죠. 내 생각과는 다른데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공익 때문에, 또는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나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거. 또 폭탄이 설치된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무원이 특정인을 고문한다. 나는 고문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폭탄 설치한 장소를 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 이래서 내 가치관이나 윤리관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되는 걸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손이라는 건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바로 정당하지 않은 결정. 이게 더러운 손이죠. 그리고 딜레마라는 건 내 가치관에 반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문제 보시면, 공무원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 비도덕적인 행위가 바로 더러운 손이죠. 그리고 이 왈처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서 대표성을 지니는 개인이, 바로 공직을 통해서 대표성을 지닌다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말하겠죠. 그래서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관,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 이런 게 바로 딜레마죠.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더러운 손의 딜레마가 뭔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에서 우리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 자, 선택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뭐 사러 갔을 때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상품의 종류가 많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버리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우리도 뭐 맛집을 갔는데 메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고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지가 많을수록 선택이 어려워지고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게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이미 공부하는 거죠. 행정학에서. 우리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우리 공의지의 비극과 관련해서 집단행동 딜레마 공부하는 것이고요. 편견의 동원은 우리 신엘리트론의 무의사결정론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의사결정론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우리 정치체제 내에서 왜곡된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해서 변화를 주장하는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편견의 동원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정부가 있을 때, 자,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어떤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 정부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 요구를 오히려 묵살시켜버리죠. 이때 묵살시켜버릴 때 그 대표적인 내용이 편견을 동원한대요. 바로 뭐다? 왜곡된 지배적 규범. 예를 들어서 반공 이데올로기. 쟤는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공, 빨갱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런 게 편견의 동원이죠. 그래서 보시면 기존 정치 체제 내에서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 한마디로 기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해서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새롭게 북한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더니 너 빨갱이야? 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편견의 동원이고요. 정치 체제 내에 지배적 규범, 절차를 강조해서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편견의 동원이란 개념은 아주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있었던 더러운 손의 딜레마와 선택의 역설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해 주세요. 이게 또 지방직 9급, 또 뭐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더러운 손의 딜레마, 공무원이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딜레마를 안 빠지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대안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더러운 손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법률이 구체적이면 돼요. 구체적.
법률이 구체적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써주면 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딜레마라는 건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주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국가직 9급, 우리 2025년도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신 부분 잘 찾아가서 들으시면서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